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다운받는 방법인데요.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아동분야 사업 안내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보 공개, 그 다음에 사전 정보 공표, 그 다음에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검색하시면 돼요. 자,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보조금은 이런 관련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청 교부하여야 되고요. 수령한 보조금은 시설 회계 중 보조금 수입으로만 처리를 해야 돼요. 보조금 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보시면 그러니까 아동그룹 생계급여 관리에 저희가 시설 회계로 편입 시 세임 예산 과목은 입소 비용 수입으로 편성하고 세출 예산 과목은 사업비, 운영비, 교육비, 기타 사업비로 편성하여 아동의 직간접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잠깐 볼게요. 시설 회계 산입 여부. 우선 기준에는 불산입했는데 이제는 산입해라. 권고 기준이고요. 당연히 이건 똑같아요. 아동 명의로 저희는 생계급여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시설 통장으로 항상 이치를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사용 내역 관리가 기존에는 개인별 사용 내역 및 영수증 관리했는데 지금은 항목별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 항목별로 사용 내역 및 영수증을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아동 생계비가 공고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시설 회계로 편입하면 세입 예산 과목은 입소 비용 수입으로 편성하고, 제가 이 부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입소 비용 수입이 있어요. 시설 회계 세입 예산 과목 구분에 가시면 관, 입소자 부담금 수입, 항, 입소 비용 수입, 모, 뭐뭐 비용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한글로 돌아올게요. 한글에 보시면 시설 회계로 편입 시 세임 예산 과목은 입소 비용 수입으로 편성하고 세출 예산 과목은 사업비 중에서 이걸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복습할게요. 입소 비용 수입. 자, 보시면 입소 비용 수입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이제 밑으로 세출 보시면 사무비, 인건비, 급여가 있는데 한글로 다시 가보서 사업비, 운영비, 교육비, 기타 사업비 보시면 사업비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 사업비, 운영비, 교육비, 기타 사업비 이 세 개로 하라는 거예요. 한글로 가볼게요. 운영비, 교육비, 기타 사업비. 그러니까 아동 생계비를 받으면 이 사업비, 운영비, 여기 보시면 생계비부터 다 있죠. 이거 다 포함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여기 보시면 다 있죠. 포함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 사업비 다 있죠. 여기까지 이제 생계급여, 그러니까 생계비를 이 과목 구분 안에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네. 한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뭔지 재무회계 규칙을 따져 보셔야 되고요. 자, 시설 회계 세출 예산 과목 구분입니다. 네, 갑자기 말을 버벅거려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있는 부분을 한글 파일로 변경한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겨주시면 되고요. 시설 회계 세출 예산 과목 구분도 똑같이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거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 내용들은요, 인쇄를 해 놓으세요. 네. 그리고 코팅을 해 놓으시고 그 회계하시는 분 앞에, 컴퓨터 앞에 붙여 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자, 산출 내역 예시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거 산출 내역에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한 번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과목에서 목이 있어요. 네. 여기 있죠? 관항목,
근데 관이랑 항은 빼고 목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시면 목의 급여. 급여 내역이라는 보시면 있는 그대로 설명이죠. 급여라는 것은 시설 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이고, 보시면 시설장 금액 12개월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재수당도 보시면 명절휴가비 금액 3명 12개월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나는 시간에 근무 수당을 해야 되는데 이걸 도저히 계산하기 힘들다 하면 그냥 총 금액 적어주시면 돼요. 사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퇴직적립금 얼마다, 퇴직적립금 금액. 참고로 지금 한 명씩 적으려면 이런 식으로 3개를 적으면 되고요. 퇴직적립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명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걸 3번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3명분을 미리 계산해서 총 금액을 적고 곱하기 3하고 12개월로 하던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후생경비, 건강검진비가 들어가는데 금액 적고, 이거는 그 산출 내역과 똑같아요. 단지 여기에 이제 세출 예산 과목 구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회계할 때 이것을 떼어놓고 회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2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산출 내역에서 그 다음에 재무회계 규칙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공요금 보시면 나누시면 돼요. 전기, 전화, 관리비, 기타. 보험도 화재, 재정, 상해, 차량 유류비, 기타 운영비, 그 다음에 물건을 산다고 치면 책장, 의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5개라는 뜻이죠. 시설 장비 유지비, 렌탈비가 아마 되겠죠. 렌트비. 생계비는 크게 주식비와 부식비로 나눠질 수 있겠죠. 수용비, 이런 거는 이런 자잘한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인데 그걸 그냥 수용비 얼마, 총액이라고 하시면 돼요. 피복비도 똑같아요. 의료비도 똑같아요. 특별 급식비, 간식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게 생계비로도 가능하고요. 특별 급식비로도 가능해요. 내가 만약에 우유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계비에 포함 가능할까요? 네, 포함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유 등 생계외 급식 제공을 위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유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밖에 젤리 이런 것들 여기에 포함하면 될까요? 포함될 수도 있는데 보통 생계비가 있으니까 굳이 그냥 생계비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간식비라고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특별 간식비라고 해놓을게요. 네. 약간 좀 어거지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세요, 그냥. 자, 학용품비, 그 다음에 독서구입비, 교통카드비, 태권도 학원비, 교복 부유비, 미용비, 학습재료 구입비, 그 다음에 의료재활, 혹시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용, 심리상담비, 교육체험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고, 저희는 항상 머릿속에 내가 어떤 돈을 산다. 학원비야. 그럼 학습지원비로 무조건 가야 되겠네.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꼭 복사 붙여넣기, 코팅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예비비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총 금액, 반환금도 총 금액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사무비, 운영비에 관한 자료 예시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예시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매월마다 33만 6천원이 사무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이 됩니다. 보시면 관, 항, 목 보시면 사무비, 운영비, 그 다음에 여비, 그러니까 목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저희가 매월 받는 33만 6천 원이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건데, 사업비 운영비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관리안내를 좀 보겠습니다. 시설회계 세출 예산 과목 부분에 보시면요. 사무비, 운영비, 이게 저희가 매월 받는 33만 6천 원인 거고요. 밑에 보시면 사업비, 운영비, 이거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운영비는 아동들에게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비, 운영비에서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굳이 안 읽을게요. 너무나 당연히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여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행에 드는 비용이죠. 네, 사용 방법,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거든요. 저희도 실비 지급으로 실비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 규정에 여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예.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저희 그룹폼도 여비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 출장 시 소요되는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산 방법,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에 지불했던 영수증으로 지출을 결의하면 됩니다. 자, 수용비 및 수수료예요. 보시면 사무용품비, 인쇄비, 직기구입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죠. 주차료, 공고료,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공요금이에요. 우편료, 전기료, 가스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관리비 어떻게 할까요?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달마다 나오는 관리비에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등이 있으므로 관리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 제세공과금입니다. 보시면 자동차세, 협회 가입비예요. 협회 가입은 가능한데 협회비는 안 돼요. 매월마다 내는. 그 다음에 화재, 자동차 보험료, 기타 보험료. 보시면 지방세, 증권거래세, 부당이득세, 인지세, 금융기관의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자, 정확. 제세공과금은 사용 방법에 대한 동의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출하셔야 됩니다. 자, 차량비예요. 차량 유류대에 차량 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시설 소유의 차량과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류대는 뭐냐? 석유, 휘발유, 이런 기름, 그다음에 정비 유지비, 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미션, 차량 소모품비, 방향제. 유류대를 사용할 경우 시설 명의의 자동차이며 차량 운행 일지를 필수로 작성해야 됩니다. 차량 운행 일지는 차량 관리 교육에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타 운영비입니다. 시설 직원 상용 피복비, 금연비 등 운영 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운영비 중에는 기타 운영비는 저는 보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설 직원 상용 피복비, 금연비 등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걸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출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금연비 뜻은 뭐냐? 식량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식량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쓰셔도 돼요. 그냥 이건 뺄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너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넣을게요. 자, 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나오는 항목 뜻을 찾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재무규칙에 나오는 항목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쓰면 거의 대부분의 항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항목의 뜻을 검색해요. 궁금한 거, 용돈이면 용돈. 그거를 이제 관련 세목으로 검색을 하죠. 여기 보시면 운영비, 의료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여기 유류비가 위에 있긴 했지만, 그냥
알려드리는 거죠. 그 두 번째, 세무회계를 알려주는 사이트에 가입해서 질문하기로 검색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더 나은 복지 대상 사이트에서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질문과 답변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비주북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업 전용 서비스에 들어가시고 격리 업무에 들어가시고 사례별 분계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더 나은 복지 세상 사이트에 누가 건물 관리비는 관함을 어디에 넣으시나요? 하니까 건물 관리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라고 누가 답변을 해주셨어요. 자, 안된다. 전문적인 세무 및 회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아니면 이래도 찾을 수가 없다. 그 항목으로 사용하지 말거나 자부담이나 후원금으로 처리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세무회계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책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는 10개가 있네요. 네, 세무회계를 하기 위해서 저는 1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자, 관항목, 세목에 대한 부분을 인수인계하기, 이게 저희 관항목 교육에 더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잠깐 예고편인 거죠. 아동 공동생활 과정에서 사용하는 관항목, 세목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1년만 하면요, 어차피 쓰는 돈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관항목마다 어떠한 관항목, 세목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대한 정보를 남겨놓으면 새로운 종사자가 업무를 인수인계하기가 매우 편리해질 것입니다. 자, 보시면 디딤치아 통장비 어디다 할 거예요? 그걸 관항목, 세목을 정해서 한 번만 그걸 하면 이제 이거를 저희가 넘겨드리잖아요. 그러면 디딤치아 통장비 뭘로 하면 되겠다. 뭐 택배비 뭘로 하면 되겠다. 우편비 뭘로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네, 이건 예시고요. 관항목 교육 항목에 가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